그놈의 서클 인터넷 네, 도대체 그놈의 뭐 때문에 이렇게 말들이 많은. 솔직히 이거 네. 좀 저는 약간 좀 이렇게 시니컬해요. 뭐예요? 그 반응에 대해서.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서클이 딱 상장하자마자 거의 네. 3배인가 올랐나요? 네. 4배, 4배 올랐잖아요. 네. 사람들이 내가 했지 엄청 얘기했어요. 아 내가 사라고 했잖아. 내가 사라고 했지. 너희들 내 말 안 듣더니 막 그런 게 범람하더니 지금 뭐 한 가격 빠지니까. 조금 빠졌어요. 네. 반 정도 빠졌네. 그냥 반 정도 빠졌는데 그러니까 니네 이 서클 얘기하는 게 원래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고 어떻게 투자해요? 원래 일희일비가 또 주식시장 일희일비가 주식시장의 룰이지. 선례입니까? 예. 그래서 그 윤호 씨가 얘기했잖아요. 뭐요? 예, 두 번째 레슨인가에서 일희일비 않기. 네, 그런 주식 투자 레슨 또 했습니다. 네. 자 일단 그래서 한번 직접 그 하고 계신 분 모셔서 그러시죠.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렉스쉐어스의 아시아 사업 대표 오기석 대표님. 아침 일찍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오기석 대표님은 한국 사람이에요? 저 한국 사람이죠. 토종 한국인이고요. 토종 한국이네요. 토종 한국인이고 약간 좀 바다 냄새가 많이 나시는데. 바다 많이 먹었죠. 외국 회사에서 좀 많이 일했던 것 그래요? 같아요. 지금도 미국계 회사 있고 그 전에 벵가드 있으면서 벵가드에 계셨구나. 네, 벤가드 있었고 뭐 디렉션이라는 디렉션도 회사 있었었고. 그래요. 미국 회사에서 한 10몇 년 일하다 보니까 네. 순수 토종이긴 한데 뭔가 발음에 어딘가 좀 부자연스럽게 있다고 지적을 좀 많이 받습니다. 농담입니다. 자 그러면 왜냐면 가끔 또 이런 거 이제 하다 보면 저 사람 국적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꼭 있어갖고 제가 미리 한번 여쭤보고 시작합니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일단 서클 저 서클 인터넷 뭐 하는 회사입니까 정확하게? 서클 인터넷이 뭐 네. 하는 회사냐면 최근에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그 스테이블 코인의 선두주자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미국에서 법안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네. 그 법안에 정확히 부합하는 회사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클 인터넷이 앞으로 꿈꾸고 있는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있는데 그 방향으로 좀 전 세계 질서가 좀 크게 너무 크게 할 수도 있지만 좀 많이 바뀌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료를 좀 준비한 게 있는데 네. 지금 설립한 거는 사실 2013년 정도에 설립을 했어요. 어디 서클 인터넷이? 네, 서클 인터넷 그룹. 그렇게 오래됐어요? 뭐 10한 2년 정도 됐으니까 뭐 아예 신생 회사는 아닙니다. 그때 그래서 뭐 지금 하던 회사예요 처음엔? 처음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했지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제일 네. 유명한 게 USDC라는 걸 발행을 했고요. 옛날에?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저런 게 있었어요? 그때는 사실 발행량이 크진 않았어요. 제대로 크기 시작했던 건 뒤에 자료를 좀 준비하긴 했는데 네. 뭐 한 5년 정도 전부터 좀 본격적으로 그래요? 크기 시작을 했고 또 한국 투자자분들한테 정말 잘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올해 6월에 네. 이번에 NIS에 상장을 했죠. 상장을 하면서 국내 서학개미 분들 같은 경우도 뭐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투자한 주식으로 네. 꼽힐 정도로 지금 인기가 많았고 사진 같은 경우는 서클 그 인터넷 그룹이 이번에 상장했을 때 찍었던 서클 인터넷 그룹 그 경영진들 사이에요. 요 지금 머리가 좀 없으신 분이 네. 파운더이자 CEO이시고요. 어. 그리고 요 바로 옆에 보이는 조금 이제 뭐 진중하게 생긴 요 분 같은 경우가 이번 주에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요? 네, 히스타버트라고 이분이 프레지던트니까 한국어로 하면 사장 네네. 직급 가지고 계시고 이번에 한국에 이번 주에 금융지주들 다 만난다고 하고 이분 백그라운드가 재밌는 게 서클 오시기 전에 여러 고위직을 하셨는데 미국 재무부 차관까지 하시다고 공직에 계셨던 맞아요. 오. 그래서 사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서클이 단순히 그냥 핀테크를 넘어서 미국 금융의 중심까지 혹은 글로벌 금융의 중심까지 파고들겠다라는 그런 게 좀 보이고 있고 그래서 USDC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국에서도 뭐 두나무나 뭐 업비트라든지 다른 거래소 많이 네. 하시고 계시고요. 달러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라서 지금 실적 발표 때보다 사실 며칠 사이에 더 많이 발행량이 증가했는데 지금 679억 달러니까 대충 한 100조 원 정도 네. 가까이 지금 발행량이 있는 전 세계에서 두 가지 가장 유명한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고 네. 뭐 결제 아니면 암호화폐 거래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신규 상장되는 기업들은 대체로 우리가 네. 많이 경험했을 때 돈을 못 버는 기업일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번에 실적 발표했는데 이 기업은 워낙
암호화폐를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그만큼의 비축을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자를 통해서 좀 돈을 법니까 아니면 못 법니까? 돈을 사실 잘 벌고 있어요. 이번에는 실적 발표가 사실 제가 그 일회성 비용은 좀 발생을 했거든요. 네네. 왜냐면 이제 주식 상장하면서 투자자분들이 아니라 그 직원들한테 이제 주식 보상 비용, 스탁 옵션이라든지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일회성 비용이 좀 발생해서 손실은 발생했지만 매출 자체가 지금 매출이 아니라 그 수익 자체가 어느 정도로 발생을 했냐면 거의 한 1조 원 가까이 수익이 좀 발생하고 있는 사실 회사예요. 그 이익이 이익이 지금 1조 원 가까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1조 원. 네. 그래서 지금 그 숫자 역시도 전년 대비 50%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보시면 저도 사실 숫자를 보다가 제가 좀 잘못 봤나 좀 고민을 했던 게 우선은 발행량은 이제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00조 가까이 되고 네. 사실 이 숫자가 지금 2분기 말인데 지금은 이거 대비 훨씬 많이 더 늘었고요. 첫 번째로. 네. 두 번째로 이제 USDC의 거래량이에요. 온체인 트랜잭션 거래량이 5.9조 달러니까 원화로 하면 8천조 원 정도 8천? 됩니다. 뭐가요? 8천조 거래량이. 원 정도 거래량이. 얼마 동안에? 작년 1년 동안. 1년이에요? 네, 1년 동안. 1년에 1년 동안 8천조 원. 8천조 원이니까 사실 뭐 쉽게 와닿지 않는 규모의 이제 거래 대금이 되고 있고 최근에 비자에서도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의 그 거래량이 네. 이미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결제 대금을 넘어섰다라는 그런 발표도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되게 좀 삐딱하게 바라보면 네. 어차피 이거 해갖고 우리가 실생활에 쓰는 거 아니고 그냥 비트코인하고 바꾸거나 무슨 알트코인하고 바꾸거나 그때 쓰는 건데 이러잖아요. 그렇게 제일 많이 쓰셔요. 맞습니다. 아직도 그렇긴 하죠. 여전히 그렇게 사실 제일 많이 쓰고요. 다만 이제 가상화폐 시장의 거래량이 워낙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네. 거기에서 거래량이 폭증하는 케이스들이 생기고 있고 두 번째로는 사실 실생활에서도 이제 결제 조금씩 이제 사용되는 것 같아요. 뭐 일부에서는 뭐 이머징 국가 쪽에서 아르헨티나라든지 터키 쪽에서는 그 자국 통화가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USDC라든지 아니면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대신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지금 다방면으로 사실 지금 활용도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서클 인터넷이라는 데가 다른 데랑 달리 강점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돈 많다, 거래 많이 된다 그거 말고는 뭐 무슨 기술이 있거나 이런 것 같진 않은데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손정이가 야 나 그럼 스테이블 코인 시작할래 한 뭐 500조로 한번 시작해 볼게 라고 만약에 더 큰 돈에 또 믿을 만한 회사일 거 아니에요 손정이가 하는 회사면 그 정도 신뢰 있으면 지금 당장 서클 인터넷이 한참 뒤로 쳐져도 하나도 이상할 거 없을 것 같거든요. 그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소프트뱅크는 아니지만 소프트뱅크의 계열사였던 네. SBI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소프트뱅크 인베스트먼트라고 일본에서는 지금 금융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는 쪽이 있는데 그쪽에 사실 서클에 커다랗게 투자를 했고요. 첫 번째로. 네. 그 두 번째로는 이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그 선점 효과가 굉장히 강한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해요. 선점을 했다는 게 가장 강점이군요. 맞습니다. 왜냐면 왜냐면 지금 테더를 왜 많이 써요? 라고 물어보면 제일 딱히 먼저 할 말이 시작했으니까요. 제일 먼저 시작했고 네. 먼저 시작했다. 먼저 시작했고 그만큼 이제 많이 깔려 있고 파트너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어디에 사용해도 불편하지 않다라는 게 사실 현재는 선점 효과가 가장 강력한 비즈니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테더랑도 좀 많이 비교하긴 하지만 테더의 경우는 사실 그 원천이 시작이 뭐 중국계다라는 얘기들도 사실 좀 많이 돌아요. 네. 선점은 권도영이 먼저 하지 않았어요? 네, 테라 말문이 좀 그렇죠. 테라루나. 네. 말문이 좀 막히는데 네. 그 건도가 만들었던 그 가 만들었던 테라루나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코인 중에서도 조금 그 형태가 조금 달라. 물론 스테이블 코인을 지향해서 만들었지만 네. 그 구조가 좀 문제가 있는데요죠 거기는. 가격을 네. 이제 그 보장하는 방법이 알고리즘이라고 네. 그렇죠. 알고리즘이라고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국내 예를 들면 한국은행에서 환율을 내가 관리를 하겠다라고 네. 하면 환율 시장에 개입을 해서 뭐 달러를 팔았다가
달러를 샀다가 아니 원화를 가지고 하면서 이제 환율을 맞춰가는 게 이제 건동이 생각했던 테라의 스테이블 코인 모델이었고요. 네. 지금 서클 혹은 테더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내가 조작하는 게 아니라 개입하는 게 아니라 조작이 아니라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충분한 양의 달러 혹은 미국 채권을 가지고 언제든지 바꿔주는 그러니까 네. 담보물을 잡고 발행하는 케이스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좀 납니다. 네. 금이죠, 금. 그러니까 옛날에 금 모아놓고 사실 돈이라고 금태환이죠. 하는 게 네. 금에 대한 영수증이었을 뿐이잖아요. 금을 들고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그게 네. 돈이었었고 네. 그게 이제 깨진 게 금태환이었었고.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번엔 지금도 보면은 테더도 그렇고 USDC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저기 서클도 그렇고 우리가 이만큼 언제든 오셔도 여러분들 바꿔드릴 돈이 있습니다라는 신뢰를 갖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구조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그 목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 싶은데 네. 지금 테더가 만약에 미국 국채를 들고 너는 신뢰도를 갖고 언제든 돈을 바꿔줄 수 있어야 돼라고 미국에서 얘기를 한다 한들 네. 얘기 들어요? 테더 쪽에서는 네. 아직 이거를 얼마 전에 사실 미국의 스테이블법인 코안이 나왔잖아요. 네네. 나오면서 요구했던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담보자산으로 미국 달러 그리고 미국 단기 국채 두 네. 가지만 사용해라라는 게 있었고 하나 더 나오는 거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뭐랄까 담보물에 대한 그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야 네, 돼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이거에 대해서 테더는 이미 사실 충족을 하고 죄송해요. 서클이 이미 충족을 하고 있고 네. 테더 같은 경우는 충족을 못 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테더는 이슈가 사실 몇 번 있었던 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투자하고 있고요. 네. 고객들이 맡긴 자산 가지고 또 두 번째는 사실 예전에 중국 부동산 기업에서 발행한 채권에 투자했다가 그게 한번 날아간 적이 있어요. 네. 부도가 나면서 그걸 상각 처리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전례들이 있었다 보니 지금은 뭐 미국이 3년 유예 기간을 줬거든요. 네. 그 조건 충족하는 거. 그래서 그걸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그 무슨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해갖고 달러 패권을 유지는 하고 싶은데 지금 그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장악력 제일 큰 애 누구야라고 보니까 테더래요. 근데 테더 국적이 어디냐? 그 한 몇 년마다 본사로 옮기던데요? 막 이러면서 도대체 얘네를 어떻게 우리가 해?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면 미국 기업이 있어야 돼라는 아이디어 아닙니까? 저는 그거에 100% 동의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도 결국 보면 지금 미중 간의 뭐 신냉전이라고 할 수 네. 있고 아니면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일어날 그 헤게모니 다툼의 여러 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방산도 사실 그 축 중에 네. 하나인 것 같고 AI 투자도 축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디지털 금융 역시도 그 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로 인해서 사실 이번에 보면 서클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굉장히 많이 우호적인 푸시를 하고 있는 게 사실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최근에 사실 거기에 따라서 서클의 발행량이 사실 또 급증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발행량이 급증한다는 건 그만큼 국채 많이 사놓고 쟁여놓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발행만 하면 거기는 사가는 사람은 늘 있나요? 사가는 사람은 사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원하면 추가로 발행해주고 사람들이 다시 난 현금 가져갈래라고 하면 바로 또 환매를 해줘요. 어떻게 보면 그 측면에서는 한국에서 많이 하시는 MMF 하고도 특징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계속 지금 사실 최근 들어서는 계속 급증하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1년에 한 발행량이 테더에서도 지금 예상하는 게 한 앞으로 한 4, 5년 동안은 연평균 40% 이상 성장할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비트코인을 이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서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꿀 거예요. 근데 네. 제가 처음에 이거를 이제 한 1억 달러 그러니까 돈 많네. 지금 아니 저기 1억 달러가 아니라 지금 얼마죠 비트코인 10만 달러. 11만 달러, 11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 계산하기 편하게 10만 달러로 할게요. 10만 달러를 USDC를 통해서 10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샀어요. 하나를 샀어.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5만 달러로 떨어졌다 쳐요. 근데 그때 내가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좀 다시 환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5만 달러를 USDC로 바꿔서 이제 내가 다시 현금화 시킨다고 해요. 네. 그럼 USDC가 10만 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10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줄어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USDC라고 하는 거는 네.
그 지금 막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비트코인의 그러니까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USDC의 발행량은 아니어도 그러니까 거래량이 확 그러니까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가치가 줄어드는 거예요? USDC의 가치는 사실 줄어들지 않죠. USDC 같은 경우는 사실 가치가 그 달러로 그냥 달러에 고정이 돼 있기 거잖아요.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줄어들지 않지만 뭔가 이게 줄어들었잖아. 평가 금액 자체가 고객이 가지고 있는 계좌의 평가 금액이 사실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네. 평가 금액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비트코인이 뭐 10만 USDC였다가 네. 어느 순간 5만 USDC가 된다라고 네. 하면 그거를 이제 USDC로 환전했을 때 네. 환전했을 때 사실 전에는 10만 개를 바꿀 수 있으면 이제 5만 개밖에 사실 못 바꾸는 형태가 네. 된다라고 그냥 달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게 그 만약에 가상화폐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서클이나 테더에 안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꼭 그렇진 않다라는 그래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그 어떻게 보면 이게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서클 같은 자산은 그 한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시장이 좀 불안하면 네. 그 현금화로 사실 많이 시키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렇게 되면은 네. 어떻게 되면 그 기존에는 USDC가 아니었는데 USDC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사실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MMF로 사실 많이 옮겨가는 것처럼 시장이 네. 좀 불안할 때 네. 그렇게 되면 기존에는 USDC가 아니었던 게 신규로 USDC로 전환이 되면서 신규 USDC가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러다가 오히려 시장이 불막해서 돌아간다라고 하면 네. 사람들은 서클을 팔고 다시 이제 그 비트코인으로 들어가겠죠. 아니 제가 만약에 서클 인터넷 USDC를 사려고 하는 거는 네. 제가 그러니까 미국 채권을 살 수도 있는데 USDC를 사는 거는 미국 채권은 사면 그냥 오로지 이자 받고 아니면 나중에 뭐 가격 오르면 팔고 뭐 이거밖에 없지만 USDC는 내가 사면 이걸로 다른 코인 거래를 할 수 있어서 그걸 사는 거예요? 내가 USDC를 사는 이유는 뭐예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은 뭐 여러 측면이 있지만 가장 큰 그 사용 용처 중에 하나는 가상화폐 시장으로 들어가는 통행증 같은 거예요. 지금 원화만 가지고 있거나 달러만 가지고 있거나 채권 가지고 있을 때는 사실 뭐 어쨌든 거래소로 이걸 옮겨야 되는데 네. 옮겨 놓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뭐 코인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일부 실생활에 쓰는 걸 피아트라고 네. 해요. 네. 그 피아트머니라고 실물화폐, 하죠. 피아트머니라고 하는데 피아트에서 가상자산으로 넘어가는 그 통행증 같은 게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죠. 그럼 결국은 이제 그 서클의 USDC로 사람들이 만약에 그 시장이 변동하더라도 USDC로 남겨두려면 네. 이 USDC를 들고 있을 때 마치 MMF에 있을 때 이자를 주는 것처럼 USDC도 그런 걸 줄면 좋을 것 같은데 줍니까? 안 줍니다. 안 줍니까? 안 줍니다. 안 줘요. 안 주고 이번에는 심지어는 안 주는 게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될 때 그 항목 중에 하나였어요. 이자 지급할 수 없다라는 게. USDC는 사도 이자 못 줘요? 못 줍니다. 네. 못 주기 때문에 사실 서클 인터넷 그룹이 실적이 저렇게 많이 나오는 게 고객들한테 돈 받아서 그거를 어떻게 운용하냐면 은행들에 예탁하거든요. 네. 은행들의 그 계좌에 맡기거나 국채 사면 이자나 국채 배당 받잖아요. 네. 네. 쿠폰 받는 거를 그냥 본인들이 다 먹기 때문에 저렇게 나갈 비용이 없네. 나갈 비용이 나갈 없습니다. 비용이 없네. 네, 그래서 저렇게 돈을 잘 법니다. 네. 그 법안은 이자 줄 수 있게는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현재로서는 뭐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당장은 안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은 네, 네. 들고 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좀 속상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는 서클이 직접 지급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서클 인터넷 USDC 사는 사람들은 내가 이자 안 받더라도 코인 거래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난 이게 더 좋아라고 그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굳이 테더가 아닌 USDC를 써야 되는 이유는 뭐 같으세요?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만 딱 놓고 보면은 굳이 테더가 아니라 서클을 써야 되는 이유는 막 엄청 뚜렷하진 않아요. 뚜렷하진 않은데 지금이 아니라 내가 한 2, 3년 뒤를 본다라고 하면 미국 정부에서 현재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 가지고 밀고 있는 게 분명한 게 지금 서클을 밀고 있으니 네. 이제 테더보다는 서클이 훨씬 더
더 용처가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지금 요건을 다 맞추는 게 USDC거든요. 네. 테더는 아직 못 맞추고 있어요. 못 맞추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 맞추도록 유도한 유효 기간이 끝날 때까지 테더가 그 문제를 해결을 못 한다라고 하면 테더의 사용 범위는 급격하게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굳이 내 가지고 뭐 테더를 지금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어차피 새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테더랑 USDC 중에서는 USDC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일종의 그 화폐의 역할을 해주는, 그러니까 블록체인 세상에서 화폐의 역할을 해주는 건데 못 믿는 놈한테 그 돈을 맡기는 거는 그렇죠. 어려우니까 네. 차라리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이번에 그래서 법안 통과된 거를 뭐 일부에서는 이거 서클 법안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서요?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들이 있지만 네. 서클이 완전 대표 주자고요. 테더를 제외하면 그러다 보면 사실 이제 아무래도 그 현재 시점에서 그 선점하고 있는 쪽에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코인베이스에서 4.1% 이자 준다는데요? 아 서클의 USDC에 대해서요? 네. 그 부분은 제가 뭐 체크를 아 그래요? 못했는데, 네. 이건 코인베이스에서 따로 코베에서 뭐 따로 사실 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뭐 부분은. 그렇습니까? 뭐 그럼 네. 코인베이스 가야 되겠네. 서클- USDC를 들고 코인베이스에 USDC를 넣어놓으면? 넣어놓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네. 그렇게 코인베이스 어디서 사면 돼요? 되겠죠. 코인베이스 주식을 참 코인베이스래. 저기 그 서클 인터넷은 어디서 사면 돼요? 서클은 그냥 거래하시는 것처럼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만 하시면 됩니다. 사고 팔 거래하면 그 뒷단에서 알아서 자동적으로 이제 그 체결이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코인 살 때처럼 사면 돼요? 네 코인 살 때처럼 사시면 그래요?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네. 우리나라 같으면 무슨 저 업비트나 비썸 이런 데서 그런 데서 들어가서 이제 거래하시면 되죠. 네. 그래요? 또 정프로 살살 또 구미가 또 당기기 시작하네. 큰일 났네 이거. 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죠? 네, 혹시 거의 뭐 그냥 아니, 파괴왕이라 보시면 근데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인이었으면 좋겠다에 약간 빙이 되어 있어요. 기업인이었으면 네. 좋겠다. 그러니까 이 창업자가 나였으면 좋겠다. 아. 빙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 채권 사람들이 막 돈을 모아줘. 막 나한테 돈을 줘. 네. 그리고 그걸로 국채를 사래. 국채를 막 샀어요. 그 돈만큼 국채 샀어. 왜냐면 언제든 이제 그 돌려달라고 하면은 돌려주면 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고객들한테도 안 주고 나 혼자 다 먹어. 아니 근데 나 좀 이상하네. 예를 들어서 네. 코인베이스 같은데 있잖아요. 물론 이제 선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네. 코인베이스다. 우리가 그런 USD 코인 C를 또 만들어. 아니면 뭐 우리나라 뭐 업비트나 두나무에서 네. 믿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면. 믿을 수 있죠. 네. 그런 데서 우리도 이제 더 뭐 좋은 조건이 있을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만들었어. 그 후발이라 하더라도 내가 선발을 들어가는 이유는 대체로는 그게 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선발을 가를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신뢰 있는 회사가 크게 시작하면 그 옮기지 않을 이유도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하거든요. 한국 안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사실 지금 자료를 준비한 게 그 스테이블 코인들의 발행 총량 차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네. 어제 기준까지 해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2020년 경부터 이제 뭐 21년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다가 중간에 사실 잠깐 줄었다가 네. 다시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지금 빨간색 부분이 USDC고요. 요 아랫 부분이 테더예요. 테더? 그리고 이 위에 조금 남아 있는 게 나머지 전부 다입니다. 네. 진짜 두 회사가 그냥 완전 장악이네. 두 회사가 사실 장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최근에 사실 지난 1년 동안 보면 그 서클이. 테더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서클이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이제 후발주자들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후발주자들이 들어왔을 때 사실 그만큼 마케팅 비용을 써가면서 시장을 잡아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런 이제 그 출혈 경쟁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국내에서 뭐 대형 거래소에서 비슷한 형태로 USDC에 복제본을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국내 거래소에서는 사실 쓸 수 있겠지만 이게 글로벌 거래소까지 다 쓸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서클 인터넷 여기는 저 주식 그 주주들한테 많이 좀 나눠주는 편이에요? 이제 환원율이 막 좀 상장해서 네. 아직 뭐 배당을 지급하는 케이스는 아직 안 나온 것 같고요. 그렇게 돈 많이 남는데
돈 많이 남는데 이번에 사실 신주 발행을 했어요. 신주 발행을 유증했어요. 요청을 했어요. 유증을. 진짜 실적 발표 날 유증 발표까지 같이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 그래? 이게 좀 되게 사실 짜증났어요. 실망이 많았죠. 네. 실망이 좀 많았는데 유증을 뭐 전체 발행 10%를 지금 또 네. 유증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어떻게 봤냐면 네. 조금 좋게 봤어요. 그래요? 왜냐면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완전 레이스로 들어가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테더랑 서클 레이스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네. 사용할 실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네. 지금 이제 모멘텀이 좋을 때 잘 발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고 그 최근에 사실 한국에서도 그 서클이 이번 주에 막 돌아다닌다고 했는데 서클도 그렇고 테더도 그렇고 최근에 한국인 담당자들을 뽑았거나 뽑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워낙 많이 사니까. 한국에서 워낙 많이 사는 것도 있고 사실 한국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려는 회사들 있잖아요. 네. 아니면 금융기관들 네. 사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들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한국에도 지금 진출을 하겠다라는 게 테더하고 서클의 지금 아이디어들이에요. 맞아. 지금 저 은행들이 거기 관계자들 만난다면서요, 서클. 맞아요. 네. 어. 아마 오늘 뭐 내일 이렇게 만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신문 기사들 보면 뭐 만나는 목적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은행들은 좀 보수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네. 하지만 한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되고 실제 활용이 되기 시작하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만 사용하리란 법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그쵸. 들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사실 미리 파트너들 잡아서 한국으로도 비즈니스 확장하려는 것 같고 서클의 경우는 지금 뭐 선진국 기준으로 12개국 이상에서 사실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50개국 이상에서 지금 라이센스를 따면서 글로벌 그 통화로 지금 활용이 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클이 지금 발행하고 있는 USDC는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데 네. 거기서 택만 갈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걔네가 발행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서클 저희는 USDC만 얘기하잖아요. 네. EURC도 있어요. 유로화. 유로화도 사실 이미 발행을 했어요. 스테이블 그러니까 코인에서. 이게 따로 발행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USD를 유로만 바꾸면 되고 USD를 원화로만 바꾸면 되고 그런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새로 티커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추가는 해야겠지만 네네. 지금 이미 미화 말고도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을 했고 사실 기회가 지금 홍콩 같은 경우도 지금 협업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홍콩 달러 HKDC가 나올 수도 네, 있는 네. 거고 한국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정말 라이센스를 받아 진출한다라고 하면 뭐 KRWC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빠르게 이거 회사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가격이 이렇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실 초반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처음에? 초반에 그쵸, 기대감이 그렇게 너무 아니었고. 심해서 너무 많이 올랐고 아. 지금은 사실 보면 저는 조금 더 매력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서클 주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고 봤을 네. 때 네.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제가 그 결국은 실적의 함수다라고 보면 네. 첫 번째는 이제 이자율이 높은 경우가 좋아요. 네. 왜냐하면 이자 수익을 다 얻으니까. 네. 두 번째는 USDC의 발행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발행 지금 속도? 연환산으로 40%씩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 속도가 50, 60까지 점점 더 많은 USDC가 발행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파이가 커지니까 좋은 거고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어느 정도 더 높은 환경이 서클에서는 좋아요. 아무래도 인터넷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상 자산으로 들어가는 네. 돈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어서 지금 뭐 서클에서 지금 현재 생각하는 거는 최소 연 40% 마진율도 한 연 40. 마진율은 연이 아니죠. 마진도 네네. 한 40% 가까운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클. 네. 많이 없어요 그런 회사 정말. 그러니까 요거는 서클 인터넷 주가는 마진이 40%. 미국 이자율 높고 그다음에 발행 속도가 빨라지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시장이 위험 자산을 선호할 때 그때 이제 잘 가겠군요. 네. 아. 그럼 아무리 확률이 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제가 궁금한 건 많지만 네. 그건 한번 다음 기회에 한번 모시고 네. 오늘 이제 장이 또 시작을 해야 돼 갖고 오늘은 여기서 우리 대표님 말씀은 좀 정리를 하고 한 번 더 좀 시간 내주시면 네. 한 번 더 좀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USDC는 제가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좀 거는 마음이 좀 설레요? 이제 시장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고요. 여러분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장이 또 시작할 텐데 장이 시작하기 전에 요즘 창업하시는 분들 창업 꿈꾸시거나 아니면 네. 창업을 이미 하셨는데 뭐가 잘 안 풀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뭐 앙트르플러너십, 칼리지. 고고, 칼리지를 정말 이미 여러분의 그 고민들을 먼저 하셨던 분들의 네. 그 경험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 혹시 생각 있으시면 오늘까지가 아마
마지막 수강 겁니다. 신청입니다. 네. 오늘 내로 앙트라프러너십 칼리지 네.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성공한 분들과 함께 그 경험 공유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장이 시작할 테니까 네. 저희는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고 내일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좀 안 좋은 것 같네요 오늘. 아 그래요? 먼저 문 열었던 8시에 시작한 데 있잖아요. 네네. 거기 보니까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 아.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이렇게 지금.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